네, however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읽는 속도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빨라지고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들어주자면. 됐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까지는 모의고사에서의 팁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주요 소재는 나왔습니다. 어떤 성과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의 이점이 뭔가 좀 이제 이의 제기를 받아본 적이 없다. 아, 그럼 우리가 어떤 이제 성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과에 대해 칭찬해 주는 거 이게 뭐다? 좋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럼 however 전까지는 무슨 얘기 나오겠냐? 칭찬이 좋다 얘기가 나올 거예요. 좀 구체적인 얘기로 할 수 있고 예시로도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사실은 성공에 이 피드백이라는 게 뒤따라지면은요 어떤 형태로? 칭찬의 형태로. 칭찬 나왔죠. 칭찬이라는 형태로 이 피드백이 이제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여기서 성공은 성과죠.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이 칭찬이라는 형태로 피드백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성과를 낸 사람은요 뭐 하는 경향이 있냐? 증가를 경험한대요. 뭐가 증가하는 거야? 내재적인 동기와 자기 효능감에 있어서 증가를 경험한대요. 좋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칭찬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칭찬이 왜 좋은 건데? 성과에 대한 칭찬이 왜 좋다? 바로 그 성과자가 어떤 이제 그 동기부여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답니까? 결국에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내게 된답니다. 어떤 결과를요? 증가된 노력과 끈기라는 결과를 내게 된답니다. 아, 그러면은 그 결과가 뭐라고? 성과자가 동기부여가 돼서 노력 플러스 끈기가 강화된대요. 좋은 말이죠? 너무 좋은 말이야. 그 노력과 끈기가 뭐냐? They can lead to improved performance니까 향상된 그 기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노력과 끈기의 강화랍니다. 즉 노력과 끈기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무엇입니까? 기량이 향상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보다도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아니 어떤 성과를 냈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 봐왔어. 좋은 성과를 냈어. 그래서 내가 막 칭찬을 해줘. 그러면은 너네가 기분이 좋아. 동기부여가 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 다음에도 루이쌤한테 칭찬받아야지. 이런 뭐 내재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해서 그로 인해서 노력하고 끈기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기량이 상승하게 된다. 너무 좋은 말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근데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다음을 보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뭐라고? 대절이야라고. The beneficial effects of praise may be limited래요. 자 칭찬의 유익한 효과가 제한될 수 있대요. 칭찬이라는 게 좋아 그래 나쁘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래 칭찬이라는 건 좋은데 그 좋은 게 제한적이게 된대요. 어디에? 성과에. 어떤 성과냐? where야 노력과 끈기라는 요소들이 주된 그 우수성의 결정 요인인 경우에 됐어요? 그런 성과에 제한될 수 있대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전이 나왔는데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노력과 끈기가 주된 요소인 경우에요. 노력과 끈기가 주요한 즉 이겁니다. 칭찬이 효과가 있으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효과가 있다는 건 이거 말하는 거예요. 기량 상승 이거 말하는 겁니다. 좀 더 다시 쓸게요. 칭찬이 기량 상승에 효과가 있으려면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떤 분야에 상관없이 무조건 칭찬만 하면 기량이 상승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제한적이다? 바로 노력, 끈기 이게 주된 분야에서만이랍니다. 됐어요? 노력과 끈기가 주된 분야에서만 칭찬이 기량 상승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됐어요? 뭐가 있을까? 사실 저는 이제 지금 뭐 경기력 퍼포먼스라고 나오니까 그냥 스포츠를 예시로 들게요. 저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그 스포츠는요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근데
그 안에서도 한번 비교해보자. 그 안에서도 비교적 기술이 좀 더 중요한 게 있고 노력과 끈기가 중요한 이 스포츠의 영역이 있잖아요. 저는 노력과 끈기하면 딱 떠오르는 스포츠는 마라톤이에요. 저는요. 당연히 마라톤도 기술적인 뭐 타고난 신체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노력과 끈기가 좀 더 중요한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자. 마라톤을 한번 비교해보고요. 기술이 중요한 거, 뭐 양궁이라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양궁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기술력이 중요한 거고요. 얘는 노력과 끈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칭찬이 기량 상승의 효과를 보려면은 얘만 가능하다는 거야. 얘는 안 된다고.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럼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뒤에 나올 거예요. 뒤로 한번 볼게요. 자, 뒷내용 보면 Where the quality of a performance 경기력의 질이 is largely determined 결정될 때요. by skill 여기 나옵니다. skill 보이세요? 기술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말한 기술이라는 건 앞에서 말했던 노력과 끈기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돼요? 노력과 끈기 이거의 반대가 뭐다? 기술이죠. 기술. 자, 기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에 예를 들면은 뭐 장대 높이 뛰기 있고요. 그다음에 뭐 100m 달리기 뭐 이런 게 있겠네요.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칭찬을 제공하는 게 실제로 성과를 해쳐버린다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나왔네 여기에서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칭찬을 하는 게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라는 말을 대놓고 했어요. 여기서 harm performance라고.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뒤를 볼 필요도 없어요. 이 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칭찬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칭찬의 효과? 글의 소재는 칭찬의 효과겠네요. 그러면 근데 칭찬의 효과에 대해서 어떤 노력과 끈기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칭찬이 효과적이죠. 근데 그런 반면에 기술력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칭찬이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예요. 이 끝이야. 요약 나왔어요. 됐죠? 이제 뒷부분은 다 뭡니까? 다 그냥 이제 확인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주제와 요약을 생각한 이게 맞는가? 확인 작업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초기의 연구가 뭐로 이어졌냐면요. 이 사람과 이 동료들이 자기주의 설명을 뭐 좀 선호하도록 이렇게 했답니다. 그럼 자기주의 설명이 뭔데? 예를 들어볼게요. 칭찬이라는 거는 may cause, 유발할 수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self-conscious하게 유발할 수 있대요. 이 self-conscious를 좀 잠깐 말하면 자기의식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자기의식적이라는 거는요. 본인의 모습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본인의 모습을 의식한다는 건 뭡니까? 남의 시선을 신경 쓴다라고까지 의미가 확장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칭찬이라는 거는 그 칭찬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야. 칭찬을 받으니까. 왜냐면 칭찬받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또 잘하겠지 뭔가 이런 기대감 같은 게 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좀 시선을 좀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유발하는가? 집중하게 한대요. On the components of their performance. 그들의 성과의 요소들이죠. 여기서 성과라기보다는 경기력이라고 할게요. 그럼 그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 요소들에 집중하게 한답니다. 지금 이 말만 봤을 때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들의 경기력을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에 집중하게 만든다. 이게 되게 좋은 말처럼 보여요. 근데 그 뒤를 볼게요. 자, the array of automatic and coordinated features of skilled performance. skilled 나왔네요. 기술. 자, 그럼 일단은 기술력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어떤 말? 안 좋은 말 나와야 돼요. 왜? 지금 이 글은 칭찬의 효과라는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칭찬이 어떻다? 안 좋다. 얘기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disrupted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방해받는다. 일단 다시 보자면요. automatic, 자동적이래요. coordinate, 조정됐대. 그러면 숙련된 경기력에 이미 좀 반사적이고 이 오토매틱이라는 건 저절로 나온다는 거잖아. 그냥 툭 하면 바로 나오는 거. 그리고 뭔가가 조정되어 있는 거. 여기서는 이제 별주단어로 안 나와 있나? 별주단어로 안 나와 있네요. 이게 이제 조정된다는 게 이 해석을 보면은요. 여러 근육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몰라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문제 푸는 거랑 상관없어요. 어쨌든간 이러한 특징이 그것 때문에 방해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좀 연결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궁은 좀 적합하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양궁보다는요 탁구 같은 게 더 적합하겠다. 예를 들어서 탁구라고 해보자. 탁구는 기술력이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마라톤 같은 경우는요 내가 막 이렇게 달리기를 해 칭찬을 막 해줘. 그러면은
칭찬을 해주니까 아 이제 내재적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좀 이제 열심히 해야지.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달리고 있는 이 모습을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좀 보고 있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탁구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내 이 그 성과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뭡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자세 같은 거 되지 않을까요? 탁구를 이렇게 딱 잡고 치는데 공이 이렇게 날라와. 툭툭 튕겨서 날라와. 그러면은 내가 이 각도로 칠까? 이렇게 칠까? 이렇게 칠까? 팔을 각도를 한 5도 정도 내릴까? 이런 것들.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의 경기력을 구성하는 요소들 아니에요? 됐어요? 이런 구성 요소죠. 근데 이거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럼 이거에 집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배드민턴이 됐든 어떤 그런 탁구 같은 게 됐든 이런 경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계산하면서 할까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요. 아니 공이 지금 이러한 속도로 이러한 각도로 어느 정도 거리까지 오고 있으니까 내가 팔을 한 몇 도 정도로 낮춰갖고 이 정도 힘으로 이 각도로 쳐야겠고 누가 이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체화된 나의 몸으로서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죠.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야. 오토매틱하게 나오는 거라고. 오토매틱하게.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구성 요소를 신경 쓴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 구성 요소를 집중한다고 생각해봐. 내가 지금 팔을 좀 틀었나? 어쨌나? 내가 지금 팔 각도가 낮았나? 내가 지금 오른팔이 좀 아픈 것 같은데 왠지? 이렇게 한다고 쳐봐. 그럼 경기력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이해돼요?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스킬풀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줘봤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좀 예시가 좀 나는 좀 별로인데요. 사실 이거는 한문으로 접근하면 더 쉽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기술력이 필요한 과목, 과목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기술력 다 노력과 끈기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약간 재능과를 많이 받는 게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수학이 좀 재능과인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수학을 예를 들어서 한 6등급을 받았어. 만약에 그러면 이제 내가 가서 막 칭찬해 주는 거야. 잘했어. 막 이러면서 6등급이라니 너 최고야. 얘는 기분 나쁘겠죠. 근데 어쨌든간 이제 얘는 진짜 칭찬으로 받아들여.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 정도면 잘하는구나. 자, 이 친구의 수학 실력이 늘까요? 안 늘죠. 어떻게 늘어요? 이게 노력과 끈기로 커버가 가능할까요? 커버 불가능합니다. 야, 지금 배우는 거는 미적분인데 얘가 2차 방정식만 하고 있어요. 되겠어요? 노력과 끈기 2차 방정식 문제 첫 문제 풀었어. 미적분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이건 노력과 끈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력에 관련된 거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얘는 아직 2차 방정식밖에 못 풀고 앉았는데 너무 잘하고 있다. 내가 진짜 잘하고 있구나. 2차 방정식만 열심히 해야지. 안 될죠, 실력.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여러분이 아무리 롤을 해봤자 브론즈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술력이 이제 필요한 거니까요.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 5번 나와. 자, 첫 번째 소재가 무엇입니까? 칭찬의 효과. 아까 말했죠. 4번 문장은 1, 2, 3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4번 문장 however 나왔으니까 당연히 역적 관계 또는 반박이라고 해도 되겠죠? 반박. 통념 반박 패턴이니까. 7번 문장은 6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혹시 맞추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인과입니다. 인과관계. 왜 인과관계냐면요. 잘 보세요. 자, 7번 문장은 어떠냐면은 칭찬은 사람들로 하여금 좀 남을 의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성과의 구성 요소에 집중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스킬드 퍼포먼스가 방해받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자기의 어떤 구성 요소에 집중을 하게 돼. 그 결국에는 방해를 받게 된다. 인과관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빈칸에 대한 단서인데요. 빈칸은 사실 이제 일단 인과로 풀 수 있는데 전제 결론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서요. 근데 이 전제 결론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전제 결론이 뭐냐면요. 전제 결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3단 논법 생각하면 편해요. 3단 논법. A는 부자다. 부자는 착하다. A는 착하다. 3단 논법이잖아. 그렇죠? 이게 전제 결론이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서 연결고리를 찾아서 빈칸을 찾는다. 이게 이제 전제 결론 패턴인데요.
있는데요. 이 글은 전제 결혼 패턴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전제 결혼 패턴이 나온 게 우리 언제였더라?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에 우리 그 저기 뭐야 그 모의고사 해설 강의할 때 그때 한번 나왔었거든요. 전제 결론이. 내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 글 같은 경우는 일단 인과로 풀 수 있는데 7번 문장만 보고 8번 문장에 대한 답을 사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일단은 4번 문장을 통해서 칭찬이란 게 안 좋은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일단 역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맞죠? 여기서부터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5번 문장에서 이제 좀 아주 대놓고 나왔는데요. 5번 문장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스킬은 퍼포먼스를 강화한다. 여기 나왔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스킬은 퍼포먼스를 강화한다.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도 이 harm performance에 대한 반복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빈칸에 대한 단서를 되게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는데 이 인과라는 거는 결국에는 7번 문장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는 전제 결론이라는 패턴보다는 일단은 이제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역점을 통해서도 사실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역점은 사실 어찌 보면 좀 간접적인 거예요. 간접적인. 왜냐면 4번의 however 문장을 통해서 일단 칭찬이 안 좋은 내용이 이어서 계속 나오겠구나라는 간접적인 단서를 일단 얻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단서들은 5번 문장과 7번 문장에서 얻은 거죠. 그래서 인과와 반복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중심적 의미를 볼게요. 자, 전통적으로 칭찬은 선수의 경기력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지만 통념이죠. 칭찬의 유익한 효과는 또는 이로운 효과는 똑같은 말입니다. 노력과 끈기가 경기력의 우수성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정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다. 똑같은 말. 기술이 경기력의 우수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칭찬이 오히려 경기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저해할 수 있다, 낮출 수 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방해할 수 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길게 이건 긴 버전의 요약문이고요. 제가 쓴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버전이 요약문이 되겠죠. 칭찬은 이제 노력과 끈기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효과적인 반면에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방해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또 요약문이 되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름이 언제였더라? 오늘이었냐? 내일. 내가 정상하게 가만히 자고 있는 줄 알고 가운데 3교시에도 찾아갔거든. 계속 3교시, 1교시 시간, 2교시 시간, 3교시 시간 찾아갔는데 계속 자고 있길래 애들이 쟤는 왜 계속 자냐 그래갖고 가만히 자고 있는 줄 알고 쟤는 진짜 대학 갈 생각이 없어 이랬더니 가만히 깨가지고 야 정말 진짜 하지 말라 이제 누구랑 계속 개빡쳐가지고 가서 다음 교시에 가서 다음 교시에 가서 사과해. 그죠? 가만히 미안하다. 썸나왔으면 미안하다. 그냥 밥이랑 같이 먹자고 해서 저녁 같이 먹었다. 괜찮았지? 괜찮았지? 그러다가 아까 전에 중간에 담배 피디 일진 준딩 만났거든? 그래갖고 너는 저런 새끼한테 대학교 생각이 없어야지. 나한테 지랄을 많이 하고 맞는 말 해. 근데 진짜 대학 갈 생각이 없었어. 아니 농담이고 너무 가족만이 가정만 너무 믿어. 그럼 안 돼. 가족만이도 먼저 성적을 따라줘야 되는데 아니 쌤 그거 아직 못 터지는지 일단 사다가 얘기해줘. 아니 근데 어차피 가족만도 다 케어해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클래스에서만 해주겠지. 어떻게 90명을 다 해줘. 과목 다 그런 애들을 해주지. 그건 진짜 안타까운 게 승원 인원? 걔는 가족만을 알아서 문제가 없어. 잘하는데 걔 1학년 때
거의 좀 끝나고 있는다. 이번에 거의 더블로까지 왔어. 2점대 찍은 걸로 봤는데 좀 중간 직전이다. 이거랑 비슷한 거 있거든? 민원 1등급. 민원 1등급이냐? 없어. 2 6개. 2 6개 3 2개 3개. 수만이 정도 좀 나온 것 같은데. 9월하고 4를 하다 이승원? 그래 이승원 9번 90병이야. 이게 내 영어랑 비슷해. 근데 나의 영어는 그래도 한 2승권에서 놀고 있거든. 이렇게 영어는 잘하지. 그 영어 정규 좀 잘하는 거 김동환이랑 뭐가 뭐야 저래. 와, 내가 아까 이거 밖에 튀면서 귀찮아서 이거 이거네. 거의 과학을 만들어야지. 이거네 이승경 진짜로. 미쳤어. 걔 영어 100점 나왔는데 왜 그랬어? 500개. 그러니까 못해도 1등급 이거. 지금 너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4 프로. 네, 1 4 이게 교시 특징이야. 1교시 자. 이게 10%, 속점 프로, 0, 1%, 자, 계속 자. 아니 한국서 보지. 한국서 그냥 보기가 더 재밌는 문제. 안 봐. 한국서 그냥 문제가 재밌어서 재밌는 문제. 나 항상 혼자 말하고 싶어. 알았어 그러지 마. 너 다시 내가 줄게. 3 안으로 들어와야지. 공부 안 해도 잘했어. 그건 좀 빡세지. 아니 어제 아까 수업을 그냥 말해서 근데 이거 시기가 엽자질 말이야. 이 시기가 내가 딱 잠깐만 너 먼저 줘봐 하니까 걔가 그 검색기로 보는 진짜 이해나 카톡을 안 바꾸는 거야. 이름을 카톡 이름을. 그래서 그걸 그 사이에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뒤에다가 하트 이모티콘을 지어서 걔가 그거를 읽으면 얘한테 다니는데 앞에서 나 보통 얘나 이거 뭐야 이 지랄에 시시하네. 나 진짜 수직을 존나 당했어. 단수밖에 안 나와. 진짜 어떻게 우리 동아리 발표에는 왜 이렇게 많이 참가하는 거야? 내가 사실 가서 어차피 상관없어. 5명만 할래 했다. 너네 이 새끼야. 진짜 상관없어. 5명만 할래 했거든. 나랑 내 저런 저랑 시츄에이션이 있어. 나랑 대원이랑 그리고 영서 내려가서 1학년 2명 정도 이렇게 내려가려 했거든. 그 까메 로 친구끼리 교체하는 거 13명인가 정도 했어. 논술 바로 그냥 갔어. 지랄하지. 김도환이랑 연세대 에스타 딱 같은 거에서 만나는 거야. 딱 MT가 적지. 너가 화생공을 들어오겠다고. 너왜 여기 있냐? 논술 들어가서 지랄하지 마. 연대 논술 우리 형도 떨어졌어. 근데 그거 진짜 잘 쓴 사람 중에 잘 쓴 사람 중에 잘 쓴 사람 뽑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일단 수능으로 컷 나누고 수능으로 잘 본 애들 중에서 그 중에서 논술하고 할까. 아니 연대 그 논술 필요 연대 그거 그냥 100% 쓰는데 학수도 없던데? 근데 정식 아니 조식도 없어. 이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건데 그 논술 합격자들이 정식 점수가 다 존나 높아. 이게 비공식적으로 왜 논술 이거 정식 보는 거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끊임없이 지게 되고 있거든. 볼 거야. 어떻게 하면 야 그게 몇만 장이 그걸 어떻게 야 200대 2야 200대 2야. 근데 막 내신 막 5점 있는 사람이 논술을 볼 수 있을까? 해야지. 아니겠지? 됐어? 아까 사실 살짝 꼬박꼬박 했는데 약 먹어가지고 약 먹었다고? 그
비염약. 아 비염약 먹으면 졸린대. 바닥 졸리더라고. 아까 안 그래도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말 안 해요. 이제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해야지. 건이었어. 아니 저 이제 그 저기 뭐야 2학년 2학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그냥 다 전체적으로 얘기하려고요. 애들 돌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라고. 거의 인스타 지우고 공부한다고 하는데. 개뿔 뭐 인스타 지우면 공부하는 거야. 장난하나 씨. 그게 뭔 상관이야 씨. 이거를 좀 롤 접는 걸로 안 돼요. 쉬는 지워버려야죠. 쉬는 시간에 놀고 있길래 뭐 공부한다면 다음 교시부터 할 거야 이러더라고. 아니 그냥 저기 뭐야 2년 뒤에 하라고 하세요. 사무소 알아서 하세요. 건이수는 800개 넘었다고 왜 그래? 아유 아니야 그때 여러분 그 제가 대학을 한 방에 못 간 입장으로서 얘기하자면요. 대학은 무조건 한 방에 가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남들 다 놀게 공부하는 한 번에 갔는데 그거 아니에요? 포기하고 아 이제 지지배. 네 그게 이제 좀 제가 이제 뭐랄까 그 순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요. 생각해보면 순탄하진 않았는데 일단은 그 서울대 제외한 이제 그 스카이는 다 합격을 했고요. 4년 장학금도 나왔었어요. 수능 봐서. 근데 이제 너무나 이제 기쁜 마음으로 막 다 합격했으니까 뭐 한양대도 막 그때 4년 장학금 나오고 막 이랬으니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합격증 3개 딱 출력 딱 해갖고 이제 갖고 왔죠 엄마한테. 갖고 갔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 이제 뭐 등록금 내는 거랑 이제 무관하게 어차피 이제 안 내도 되지만 그거랑 무관하게 이제 집에 이제 돈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해서 집에 이제 좀 돈을 좀 보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한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그때. 일주일 고민하다가 그거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 대학교 합격한 거 다 포기하고 그때 이제 막 연대랑 한양대랑 다 붙었는데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이제 외삼촌이 이제 아는 이제 그 이제 회사가 있어갖고 거기 이제 취업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 회사가 나름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제 대기업까지는 아니고 또 중소기업이라고 하긴 좀 크고요. 한 그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모호한 지점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 연구소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내가 20살이 뭐 아는 게 뭐가 있어 고졸인데 그때 당시 뭐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명분상으로는 이제 9급 이제 그 연구보조원 이게 이제 명칭인데 뭐 말이 연구보조원이고 그냥 따까리예요. 네, 그냥 따까리야 따까리. 가서 뭐 이제 청소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해라 이제 실험을 위해서 뭐 이게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연구를 하려면은 그럼 이제 그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사실 그때 당시에 월급 한 110만 원 받아가면서 이제 돈 틈틈이 이제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돈 갖다 주고 뭐 이제 그러면서 살았었죠 20살 때.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신입사원이었던 이제 형님들이 있어요. 당시에 28이었어 나이가. 근데 이제 되게 떼거지였거든요. 한 10명 가까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형님들이 이제 워낙 이제 친하게 지내고 이랬으니까 이제 제 이런 사정이나 이런 걸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님은 진짜 우리 식자리에서 막 울었다니까요. 내 얘기를 듣고 그래서 형님 왜 우세요? 이러면서 내가 오히려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형님들이 너 어떻게든 대학 가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막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그때 했던 얘기가 막 이제 형님들이 막 알아봐 주는 거야. 나는 정작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막 이제 알아봐 주더니 그 서울산업대가 그러니까 지금의 광희대죠. 그러니까 서울산업대가 야간대로 갈 수 있대요. 그때 당시 야간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너 여기 야간대 써라. 너 그 고등학교 내신 성적 잘 받아놓지 않았냐? 너 충분히 가능하다. 그때 당시 이제 그 직장인 전형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직장인 전형이 웃기게 뭐냐면 천점만점이거든요. 수시인데 천점만점이야. 근데 이제 600점이 이제 그 내신 점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400점이 이제 경력 점수거든요. 근데 내가 경력이 어디 있어요? 짜발이지. 그러니까 최저 점수를 받았죠. 최저 점수가 440점이었어요. 내신은 이제 그 595점인가 그랬습니다. 대충. 그래갖고 이걸로 이제 썼는데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쓸 때 사실 이제 좀 고민이 됐던 게 뭐였냐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이제 그래도 뭐 반년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부를 안 했잖아요. 반년 이상. 거의 1년 가까이 공부를 아예 안 했고 일만 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좀 걱정이 되고 과연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좀 이런
게 이제 좀 걱정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야간대가 6시부터 수업이에요. 근데 내가 퇴근 시간이 6시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형님들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신입사원들이잖아. 다. 신입사원이면 사실 자기 거 그 뭐 자기 앞가림 하기가 사실 되게 바쁜데 형님들이 단체로 부서장님한테 가갖고 얘 야간대 보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해갖고 나를 1시간 일찍 퇴근 시켜준 거예요. 1시간 일찍 퇴근 시켜주고 그 분량만큼 우리가 나눠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형님들. 그분들이 진짜 나한테 은인이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그 형님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21살부터 이제 진정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왜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해서 5시까지 일하고 그럼 이제 학교 도착하면 6시예요. 거기가 이제 그 공릉역에 있거든요. 서울여대 근처에 있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10시 반까지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1년 대학을 이제 그것도 야간대로 간 거죠.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 집 오면은요 수업 끝나자마자 우리 집에 와도 12시예요. 끝나자마자 와도. 근데 이제 끝나자마자 올 리가 없죠. 이제 대학 1학년인데 술도 좀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좀 놀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은 일할 거 일하고요. 공부할 거 공부하고 놀 거 다 놀고 잠만 줄였습니다. 잠만 막 한 3-4시간 자면서 너무 힘들었어. 너무 이 1년은. 근데 이제 내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야간대다 보니까 사실은 수준이 좀 떨어졌어요.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과탑하는 거 되게 쉽거든요. 니네가 가도 과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생긴 거야. 나는 이제 처음에 생각했을 때 야간대라고 하니까 뭐 이제 주간에 다니는 애들보다는 좀 쉬운 내용 배우지 않을까 했는데 똑같은 거더라고요. 내용이. 아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준만 다른 거지. 아예 교육 과정은 아예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욕심이 생겨서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놨겠다.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만둔 거예요. 회사를 22살 2월달에 그만둔 거예요. 2월에 이제 그만두고 그때 이제 그 편입 공부하고 있어요. 이때. 근데 이제 이게 편입을 하려면요 조건이 70학점을 수료해야 되거든요. 즉 2학년이 끝나야 돼요. 근데 나는 22살 때 2학년이었잖아. 이때 2학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학교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편입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제 인생에서 아마 가장 열심히 공부한 해가 아니었을 거야. 왜냐면 이 대학교 학점은 학점대로 따야 되는데 2학년부터 전공 과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공부하고 편입 영어는 뭐 난이도야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사실 7급 공무원 영어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막 사람이. 막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편입 공부할 때 학원에서 단어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단어를 매일 봐요. 월화수목금토를 나가니까 월화수목금토를 단어 시험 보는데 한 번 단어 볼 때 시험 범위가 400단어예요. 한 번 시험 볼 때.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이게. 숙제가 어느 정도냐면 참고로 매일입니다. 매일 숙제가 어느 정도냐면 독해가 50지문이었어요. 일단 문제 풀어야 될 때. 그 편입이 4개 영역이 있거든요. 어휘, 그다음에 독해, 문법, 논리라고 있어요. 이렇게 4개 영역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어휘 단어를 일단 400단어 외워야 되고 유의어, 반의어를 그냥 한 단어에 대한 유의어, 반의어가 한 3-40개 나오거든요.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사람이. 그거에다가 이제 문법은 한 파트가 이제 학습량이었어요. 하루에 한 파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부정사다. 그럼 부정사 전체예요. 부정사 전체. 근데 그것만 해도 사실 양이 좀 많죠.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이제 미치다 보니까 진짜 이게 잠을 줄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공부할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으로 이제 대학 가서 이제 23살 때 이제 3학년 영문과였지. 이제 영문과로 편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이때도 힘들었구나. 순탄한 달이 없었네요. 3학년 때는 이제 학점 채운다고 제가 좀 미친 짓을 했어요. 이때 1년 동안 몇 학점이냐? 21에 5에다가 5면 몇이냐? 52학점 들었어요. 52학점 들었어요. 1년 동안. 좀 미친 짓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52학점을 들었는데 이걸 하면서 제가 과외를 7개를 했어요. 네. 막 새벽에 막 끝나고 새벽 막 3시에 끝나고 이랬거든요. 과외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빡센 거야. 너무.
그래서 이제 23살 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23살 때 그리고 심지어 과외를요 계속 1년 내내 한 게 아니고 한 7개월 정도 했나 했어요. 7개월, 6개월 이 정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제 과외 왜냐면 과외까지 내가 신경 쓰기 너무 힘들었던 게 이때 이 과외하는 애들이 그 휘문고, 경기고, 저기 뭐 현대고, 그러니까 다 강남 8학군에 있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다 1, 2등급 나온 애들이야.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냥 겁나 잘하는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영수 과외를 했었어 이때 당시에는 영어랑 수학을. 그러니까 얘네 거 과외 준비하는 게 너무 내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 이 학점을 챙기면서.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과외를 이제 오히려 과외 막 더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거야. 학부모님이 뭐 과외 막 더 들어오는데 아예 막 공부방 차리는 거 어떠냐고. 아예 나 졸업해야 된다고. 죄송하다. 막 진짜 어느 정도까지 말했냐면요. 다 끌어다 주고 인당 100만 원씩 주겠대. 과외비. 인당 100만 원씩 줄 테니까 해달라. 아예 나 돈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제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접고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그 생활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등록금 낼 돈이야 뭐 다 이미 마련해 놨지만 이제 생활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생활비 정도 그냥 뭐 한 달에 한 몇십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한 게 그 저기 그때 대치동에 그 세주 어학원이 있었거든요. 김기훈 원장님이 있는 거기에 보조 강사를 일을 했었어요. 제가 거기에서부터가 제 강사 생활의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가 참 희한하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김기훈 어학원에서 이제 하는데 거기 유명 강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막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짜발이니까 저 정도는 나도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죠. 지금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 진짜 고수구나 이 생각이 들지만 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쥐뿔도 모르니까. 그랬었는데 아무튼간 거기서 이제 보조 강사 생활을 이제 하고 이제 24살 때 이때 이제 그 24살 때 내가 한 8학점인가밖에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종종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는 너무나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제 생활에. 왜? 일단 8학점밖에 없죠? 시간 많아요. 돈? 제가 이때 당시 기준으로 한 5천만 원 있었습니다. 네. 돈 많죠? 24살 치고 많잖아요. 그렇죠? 내 개인이 갖고 있는 거니까. 등록금 낼 거 다 내고. 그리고 그때 저기 보통 4학년 때 바쁜 게 이제 학점 메꾼다, 논문 써야 된다, 뭐 토익 점수 뭐 해야 된다, 뭐 그리고 뭐 자소서 써야 된다, 막 되게 바쁘거든요 4학년 때. 뭐 애들 뭐 이제 인턴 못 갔다 온 거 뭐 휴학하고 뭐 이제 인턴 갔다 오고 막 되게 바빠요. 근데 난 어차피 강사가 될 생각이 있으니까 난 어차피 이제 그 교생 나가고 막 이럴 생각이니까 뭐 인턴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제끼고. 그리고 저기 논문은요 제가 이 겨울방학 시즌에 미리 써놨어요. 끝났고요. 토익 이때 3학년 때 봤어요. 970점 받았어요. 토익 끝났어요.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이때 처음으로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이때부터 제가 사실 어찌 보면 본격적으로 강사 일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23살 때 후반부에는요. 23살 후반부에 저기 그 강사 생활을 사실 시작을 했었어요. 11월 달인가 이때. 이때가 이제 진짜 처음인데 그 학원에서 만난 게 지금의 와이프예요. 이때 나 23이었잖아요. 그때 와이프가 30살이었어요. 와이프는 진짜 제대로 강사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만난 인연이 여기까지 나도 올 줄 몰랐죠. 나도 결혼할 줄 몰랐어.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제 이제 그 히스토리가. 그래서 이제 뭐 24살 때 이제 좀 여유 있게 보내고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강사 생활하고 이제 하면서 어차피 뭐 대학교야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25때 이제 합정동 그 마포에서 이제 그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알고 지냈는데 거기서 이제 가르친 친구가 이제 재작년까지 우리 학원에서 AT 했던 이제 유희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그 친구, 내가 이제 AT로 데려왔었어. 그 친구는 이제 대학교도 졸업했고, 그러니까 막 이게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찌저찌 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대를 늦게 간 거야.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오히려 이제 내가 그때 첫 해 이제 대학을 안 간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좋은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알게 됐고 아직까지도 좋은 인연으로 남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만약에 그때 내가 그냥 연대를 가더라. 이라는 생각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 대학이라는 어떤 그 꼬리표를 뭔가 잃지 않기 위해서 뭔가 좀 좋은 대학이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라는 그 좀 네임 이거를 좀 얻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만약에 진짜 좀 나름대로 좀 저명한 강사가 돼서